퇴직 후의 하루 어때요? 저도 매일이 다를 바 없어요. 출근 준비하는 딸의 목소리 참 분주하죠. 오늘도 집엔 적막함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날 카톡 하나가 왔어요. 딸 지영인 줄 알았죠. 설렜다가 글쎄요, 낯설더군요. 아침부터 유난히 조용했죠. 김태수는 식탁에 앉아 관절이 시큰거리는 손으로 신문을 넘겼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주방의 시계만이 분명하게 시간을 알리고 있었어요. 신문을 읽는 듯 했지만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태수의 아침 식사 시간은 홀로였죠. 그런 날들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변화가 없었죠. 접시에 남은 빵 조각을 바라보며 태수는 자꾸만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약을 꺼내며 작은 캡슐을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물을 찾으려다 생수병을 꺼내드는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타이밍에 은근히 저항했던 손가락의 움직임도 이제 익숙하기만 했어요. 마치 매일 반복되는 동작이었지만 그날따라 더 둔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원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언제나 그렇듯이 풀의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벤치에 앉아 친구인 박 씨를 기다렸어요. 함께 산책을 하던 시절이 생각났죠. 박 씨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을 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길었지만 특별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마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날은 주말이었고 딸 지영이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집을 나선 이후로 이런 기회는 드물었죠. 방문 시간이 다가오면서 태수는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두근거림은 어쩌면 일종의 긴장감이었고 오랜만에 곳곳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 같았어요. 막상 딸과 마주 앉았지만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죠. 부녀 사이의 어색함은 그 자리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과일 접시에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고 태수는 그때야 비로소 그녀의 시선을 맞췄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지나쳤습니다. 밤이 되자 딸은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 한켠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시선은 의미 없는 화면 안으로 빠졌죠. 그러다가 어느새 창문 밖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도 그 적막함은 낯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태수의 하루는 꼬박꼬박 그 자리를 지켰고 그의 일상은 반복되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딸의 방문은 다시금 무언가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가 받은 카톡 하나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죠. 화면 위에 띄워진 낯선 메시지는 딸의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석연찮았습니다. 태수는 잔뜩 멈칫하며 그 메시지를 읽었죠.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는 재차 메시지를 읽어내리며 무언가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불안 속에 감춰진 답을 찾기를 원했지만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더군요. 삶은 그렇게 또다시 태수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낯선 카톡 메시지를 받은 그날, 무겁고 얇은 공기의 긴장이 교차했죠. 태수는 처음에는 가벼운 오해라고 생각했어요. 지영이 급한 일이 있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대응하려 했던 거죠. 고요한 오후,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휴대폰만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메시지 창에 적힌 몇 줄의 글자들이 언제나 친근하게 보이던 딸 아이일 것이라는 막연한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태수의 눈길이 묘하게 흔들린 건 어쩔 수 없던 일이고요. 한편 집안은 여전히 평온하게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불안감은 간과할 수 없었어요. 가끔은 물리적 존재들보다
더 큰 소리로 공간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태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들이켜며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끝없이 순환했지만 그 어느 것도 잡히지 않는 연기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휴대폰은 끊임없이 진동하며 그를 재촉했죠. 그리고 곧 지형을 사칭한 누군가에게서 급한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피싱범의 요구는 점점 구체적이어졌고 태수는 기꺼이 돕고 싶었습니다. 그건 가족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끝은 살짝 떨렸습니다. 사실이었다면 너무도 간절한 요청일 테니까요. 태수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믿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족 중 누군가의 직접적인 걱정이 우연히 튀어나왔습니다.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대충 흐린 목소리로 지영이는 잘 있나? 했고 태수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어요. 지영을 걱정하는 마음이 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아내의 그 짧은 한마디가 묘하게 태수의 심장을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게 했습니다. 피식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아버지의 고집이란 게 있죠. 그는 지나친 관심으로 보일까 싶어 다 잘하고 있다며 상황을 얼버무렸어요. 마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듯 자신있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자락이 작게 흔들리더군요. 아내도 태수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잠깐의 눈빛 교환에서 오갔다고 할까요? 태수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싶었죠. 그렇기 때문에 태수는 점점 범인의 지시에 가까워졌어요. 안전 결제를 위해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라는 요구까지도 순순히 받아들였던 건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주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감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 모든 것은 그만큼 지영을 아끼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확신을 주었고요. 폭풍 전야 같은 순간들이 몇 차례 지나고 나면 언제나 외부는 고요하지만 마음은 휘몰아치는 경우가 많죠. 태수는 그날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겉으론 뭔가 음산하게 조용한데 안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이 자꾸만 밀려오곤 했죠.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그 막막함이 계속해서 감정을 휘어잡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분이란 게 참 다르더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김태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제와 같은 시간을 보냈죠. 익숙하게 준비한 아침 식사, 텅 빈 식탁에 앉아 지영이 좋아하던 반찬을 올려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지영과의 통화를 기대했어요.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바빴죠. 언제나 그랬듯. 짧은 대화 후 태수는 천천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으며 전화를 끊었죠. 마음 한편에 액정에서 보던 카톡 메시지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태수가 다리를 꼬고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을 때 문득 페이지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죠. 늘 같은 자리에 놓여진 신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워낙 미세한 차이라 무의식적으로 넘길 법한 것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에 잠깐의 멈칫함이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때문인지 태수가 다시 고개를 들어 거실을 바라봤을 때 그가 평소와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한적한 시간을 치유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그 순간의 불편함을 쫓아내려 노력한 걸까요? 다시 길을 바라보던 태수는 바람이 변화무쌍하게 부는 것을 느꼈죠. 왜인지 불현듯 과거에 그토록 믿었던 은퇴 후의 여유로운 기대가 아찔하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캐치볼에 실패한 듯한 느낌이랄까요?
식탁에 앉아있던 태수는 자신의 심장 소리에 혼란스러웠어요. 항상 들리던 소리였으나 그날만큼은 그 어떤 소리보다 또렷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직감하고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순간 속수무책인 상태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그를 찾아오는 생각들, 그날따라 텔레비전 소리마저도 그 어떤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시간을 보내려고 의식적으로 채널을 돌리지만 화면 속 무엇도 신경 쓰이지 않았던 거였죠. 그건 마치 어딘지 모르는 곳을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영에게서 걸려온 전화, 반가움도 잠시, 목소리 속에서 작고 말 수 없는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순간 태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던 것 같았죠. 자신이 실수로 보낸 신분증 사진이나 카톡 속 개인정보 같은 것들, 실제로 누가 무엇을 가져가 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영의 목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그 어떤 길잡이도 없이 열리던 진짜 세계. 아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 지영의 질문 속에 숨겨진 긴장은 없어지고 태수는 그 어긋난 순간들이 한순간 제자리를 찾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초조한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죠. 그저 겉으로는 괜찮다는 말로 덮어버리려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태수는 자신을 타일렀지만 마음속에 깃든 작은 숨겨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죠. 가족의 눈빛이 무언가 달라진 걸 느낀 것은 어느 날 매우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일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딸 아이가 그의 일상 속 치명적인 실수를 잡아낸 순간의 동요. 모든 것이 잠잠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여전히 모든 것이 어긋나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죠. 태수 씨는 혼자서는 지루한 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마치 무게감 있는 담요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긴 하루였죠. 딸 지영에게서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리며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어릴 적 모습들로 가득 찼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슬쩍 설레기도 하고 혹시 직장에서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죠. 그때였어요. 낯선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죠. 그것이 딸 지영의 것이라 믿고 싶었어요. 메시지를 열었죠. 뭐랄까 가슴이 울컥하면서도 어느 한켠에서는 뭔가 묘한 느낌이 드는 것이 참 이상했어요. 메시지의 내용은 지영의 잦은 바쁜 하루에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 안타까워하는 듯한 말투였고 도움이 필요하다던가 하던 것이 맞물려 아버지로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강하게 자리 잡더군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의문은 단지 사랑하는 딸이 공경에 빠졌다는 말에 뭔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는 의심 따위가 아니라 믿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죠. 그래서 그 메시지에 조금씩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 사진을 전송하고 말았어요. 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이었죠. 지영으로부터 진짜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어안이 벙벙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무엇을 하려던 거였는지 당황스러움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당시 제가 했던 것들을 그렇게 해서 딸을 돕고자 했던 진심마저 한순간에 무거운 질책으로 다가오더군요. 지영은 전화 건너편에서 연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피싱이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그 소리에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죠. 멍하니 앉아있던 태수 씨는 갑자기 시계가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게 중요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순간을 참을 수가 없었죠. 지영이 오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함을 깨달은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말문이 막히더군요.
저 어린 시절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입술을 깨물던 그런 순간 같았죠. 침묵만이 가득했고 마음의 어딘가에서 넘치던 감정들이 주체할 수 없게 울컥했어요. 회한과 아쉬움,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실망감이 쏟아졌습니다. 그녀 앞에서 찾아오는 침묵 사이에 얽혀있던 말들은 결국 목구멍에서 터져버렸죠. 딸에게 미안하다거나 그녀가 이해해 주길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저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녀는 뜻밖의 차분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침착한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 말 없이도 지영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잠들지 못한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그날의 감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그 기분. 그렇게 무겁고 초조한 감정의 여운 속에서 새벽까지 불안을 곱씹었죠. 그 순간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가진 모든 것이 허상일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제게 남은 것은 무거운 현실감뿐이었어요. 정말이지 그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태수는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이 흐르던 집안의 적막함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은퇴 후 매일 반복되던 하루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새로 부드럽게 흘러들어오는 걸 보니 문득 지영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는데 그 꿈이 오늘의 현실이 되길 마음속 깊이 바랐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발코니에 나가 앉으니 시원한 아침 공기가 태수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좋더군요. 고요함 속에 혼자라는 사실이 편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태수는 순간 지영과의 해후를 떠올렸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후 터져나왔던 눈물의 그 순간. 마음속부터 뜨겁게 밀려오는 따뜻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었죠. 그 후로 지영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서먹했던 사이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따금 지영의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가장 설레는 때가 되었죠. 대부분은 일상적인 안부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는 태수에 대한 지영의 관심과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느껴지는 진실한 마음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채우지 못한 공허감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홀로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게 잘 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리고 문득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한 뒤의 나날들, 그 속에서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싶었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길을 거니는 중에 태수는 피싱 예방 강좌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 지영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지영이 대답을 보냈고 함께 참석할 날을 잡았어요.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서로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듭 이야기를 전했죠. 나도 몰랐는데 피해가 이렇게 심각할 수 있다고 말하는 태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더군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태수는 아직도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잠시 흔들렸는데
거기에 새로 도착한 카톡 메시지가 있더군요. 지영이 보낸 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태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인사를 상상하며 확인해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발신자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태수는 다시금 확인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변화를 더 맞이해야 할까요?